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국익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자기가 먹고 살 걸 희생하면서 남을 키우는 바보는 없어요. 전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병신이다. 항상 자신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 저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 그러세요. 우리 일이 아니야. 자, 그래서 하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성취를 해도 그것이 웬만하면은 국가의 이익하고 같이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래야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나도 계속 그 속에서 돈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해요. 저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인군자가 되라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얘기하는 거를 더 중시 여겨요. 그게 더 현실에 와닿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 뭐 정조를 지킨다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청민사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없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역사에 대한 문제는 많습니다. 뭐 국정교과서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다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국정교과서도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거를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역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게 어떠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는 건요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사관이란 말을 많이 써요. 어떠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냐. 왜 그러냐? 사마천 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회맹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시대 때 여러 제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좀 힘센 제후가 나와서 주제를 하면 다 그 사람 말을 따라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세니까. 근데 하루는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약한 나라의 제후한테 강한 나라의 제후가 야, 너 한번 칠연금 한번 연주 좀 해봐라 그래요. 근데 원래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멋있게 연주를 잘 해줬다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이 강한 나라의 제후가 사관한테 야, 저 나라 제후가 나에게 음악을 갖다 바쳤다고 기록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열받죠. 근데 어떻게 약한 나라니까 씩소리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보디가드였던 장군이 그대로 고학기를 주고 답례로 연주를 하라고 딱 한 거예요. 근데 할 마음이 없죠. 왜? 이건 자기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니까. 근데 자꾸 싫다고 거부하니까 그 장군이 자꾸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전하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싫으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바늘을 땡 튕겼더니 거기다가 사관한테 시켜서 이 제후가 자기 군주에게 답례로 음악을 갖다 바쳤다고 하여라라고 기록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말하는 바가 뭐냐?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50%는 굴합니다. 왜냐고요? 승자의 기록이니까. 승자의 기록이에요. 패자의 기록은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5천년 동안 썼던 모든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객관적이라는 역사를 얘기한다 해도 안 객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100% 옳다고 받아도 50%밖에 안 되는 이런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 국익이에요. 그건 없어.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땅이 100만 평이 있었고 집이 99칸이었다.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예? 그 왕년 얘기고 지금 개판이면은 못 사는 거지. 현실이 중요한 거고 이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맨날 왕년에 내가 잘났다. 난 이거 별로 관심 없다 해요. 왜? 나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싸가지 없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도달할 것인가? 결론은 괜찮게 나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서문에서 우리가 지금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에는 다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그 다음에 뭐 일제가 침략을 해서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들은 뭐 했어요 그동안? 상대방이 우리를 쳐들으려고 준비할 동안 너희들은 뭐 했어요? 항상 내가 묻는 건 그거예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 여러분 나쁘다 생각하세요? 좋다 생각하세요?
좋다? 나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우리가 쳐들어갈 거니까. 네, 명분을 쌓아야지, 명분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 선포한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왠지 알아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차례다예요. 네. 왜? 역사나 정치는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를 아까 얘기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국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 이익과의 방향과 나의 사적인 이익의 방향이 같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렇게 반대로 갈 때 뭐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같은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야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 프레스맨이라는 그 매체인데 미국의 배신,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운동권이나 뭐 여러분들 그 정교도 선생님들한테 고등학교 때 수업했으면은 뭐냐면은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인 미국도 111년 전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지 않는 한 우리 주권을 지킬 수 없다.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증명해주지 않던가. 오, 저랑 굉장히 논조가 비슷하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랑. 제 식으로 읽을게요. 제 식으로.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인 미국도 111년 전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을 키우지 않는 한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없다. 여기에 가로치고 제가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우리랑 손을 안 잡은 거죠. 그걸 배신했다고 보면 안 돼요. 아니 이 세상에 국가 간의 관계에 배신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결별하는 거지. 네? 무슨 배신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유교적인 용어예요. 뭐 충신, 뭐라 해야 돼, 뭐 정조, 그다음 뭐 신념은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말,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국제 정세는 다양하게 변화되니까.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자유연애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평생 한 나라랑 새길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적 사고방식이야 지금. 예? 그거를 바탕으로 배신? 뭔 놈의 배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50% 넘는데 다 배신자들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도덕적 관념 넣지 마십시오. 특히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왜? 그런 거 없어요. 조선시대도 원래 없었습니다. 잘못 맺은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의 시작. 웃기고 있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강화도 조약 전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1개인가 18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첫 시작이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뭐라 해석하죠? 일본이 청나라를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만들었다는 얘기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다고 봐요.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시죠? 이것도 다 저의 전술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생각하는지 읽으면 안 돼. 전술은 다양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단 상대방이 그 계략을 꾸밀 동안 너는 뭐 했냐예요. 응? 청나라에 의존만 했어? 이 등신 같은 놈들이죠. 뭔가 그러면 자기네들도 뭔가 계획을 했어야지. 왜 이용당하냐는 거예요. 어쨌든 문구는 아름답잖아요. 조선은 독립국이다. 응?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 제가 방송한 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대영 제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세력 팽창을 하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겨울에는 무역을 못 하거든요. 옛날 때는 상페테르부르크가 얼었어요. 바다가 너무 추워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에도 무역을 하려면은 항상 바다가 액체 상태로 있어야 돼. 근데 북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이. 이것 봐라. 우리의 바다를 건드리려 하네? 하고 막은 거예요. 영국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러시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리면 서로 충돌을 하죠.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바다를 찾지 못하고 영국에서 막히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동쪽으로 갈래 하면서 계속 막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본의 아니게 시베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생각 없었어요, 얘들. 근데 막히니까. 영국도 이렇게 막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각자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패권 경쟁이에요, 패권 경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는 시베리아 인구가 별로 없어요. 지금 가도 텅텅 빈데.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간 반면에 영국은 막 지금도 세계 2위의 인구 되고 인도, 뭐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막 점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 남자들이 죄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은 저 수많은 식민지를 통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돈 무지막지하게 쓰지요, 국방비로. 그러니까 영국 제국도 허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연해주로 딱 내려오니까 저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프랑스도 영국 싫어하잖아요. 질투심 많고. 너도 가냐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동북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딸리게 된 거예요. 바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내려와 버렸네. 아, 이건 큰일 난 거죠. 왜? 여태까지 인도양과 태평양은 완전히 영국의 나와바리라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바꿔 나온 거예요. 물론 모스크바로부터 멀긴 하지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야, 일본 키우자. 식민지 역사 400년 만에 드디어 최초로 백인이 유색인종을 키웁니다. 왜? 일본인들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를 막아줄 다른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누구야? 없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누가 과연 싸울 수 있지? 일본 있네? 일본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메이지 유신의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예?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서양은 일본만 키우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조선도 키우려고 했어요. 바다는 일본을 통해서, 육지는 조선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들어왔냐? 이걸 가지고서 뭐 부당하네 뭐네? 그런 햇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국가 간의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왜 상대방 봐줍니까? 여러분, 아시아 월드컵 재미없어요. 월드컵은요, 유럽 리그를 봐야 재미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심판들이 이게 딴 데 보면은 막 뒤통수도 주먹으로 까고 별짓 다 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택겐이에요, 택겐. 네. 이래야지 축구가 볼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외교라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 순해. 이 초식 동물들이래 가지고 이 파워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액티브하게 막 상대방 조인트도 안 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라도나도 그거 월드컵 올림픽 때 손으로 스파이크로 쳐가지고 배구처럼 골 넣고 월드컵 상 탔죠. 게임 끝. 나중에 비디오 판명했더니 이거 손으로 쳤다 해도 마라도나가 뭐라 그래요? 그건 나의 손이 아니다 그러죠. 신의 손이라 그러잖아요. 끝이에요, 끝.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내가 지금 아니까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 쳐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는 미국을 좋아하니까 뭐 이런 얘기해도 나를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해서 쳐들어갔잖아요. 없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없었다 끝. 사담 후세인은 이미 목매달려서 갔고 정권 바꿨잖아요.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역사에서 잘잘못을 따진다?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다 이기고 난 다음 결산하면 된다고. 그거를 갖고 끝까지 옛날을 회귀하면서 이야기한다? 소용없어요. 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응? 거기에 연연하면은 단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이 개화될 때 여러분 곱게 된 줄 아세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돼요. 자, 이 페리제독 얼굴 보세요. 이게 일본인이 그린 페리제독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본판이 좀 나아 보이지만은 그림은 굉장히 못생겼죠. 왜 그래요? 페리제독 미워했다니까. 왜? 얘가 와서 한 게 뭔데? 강제개항이잖아요. 강제개항. 너 말 안 들어? 대포로 쏴 죽인다. 이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들이 강화도 저항 맺을 때 그런 식으로 했나요? 아니죠. 일본은 덜한 편이에요. 덜. 왜? 무서워서. 일본도 막 근대 국가가 됐었고 주변의 강대국 열강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까봐 눈치 봐가면서 하느라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은 어땠어요? 안하무인이었지. 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요. 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사인해줘 버려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없었죠, 이때는. 무서우니까. 이게 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 여러분, 라스트 사무라이 마지막 씬에 보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칼을 들고 용감히 나가면 뭐해? 기관총 앞에서는 다 죽는 거지. 이게 안 되는 싸움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번엔 무릎 꿇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언젠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린 끝까지 자존심만 세우죠. 이 부도덕한 남들, 이 오랑캐 놈들. 아니 거기서 자꾸 도덕 개념이 나오냐고 국제관계에서. 국제관계에서 도덕 개념 나오면 안 된다니까. 왜? 이건 처음부터 게임의 규칙이 양육강식이라니까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물론 국제법이라는 게 존재하지요. 국제법이라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마피아예요. 여기 계신 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야. 내가 이게 학생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학생은 나한테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학생한테 돈을 꿔가면은 안 갚아도 돼요. 어. 이게 국제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늘날은 좀 더 유연하게 됐죠. 그래도 미국은 대영 제국보다는 이거를 덜 하는 편이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강대국이 더 협상 조건에서 우월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동등화해달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번에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게 할까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과거지향적, 미제국주의, 뭐 식민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거는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개혁 그 메이지 혁명을 일으킬 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 대정안봉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도쿠가와 쇼군 장군이 권력을 천황한테 줍니다. 항복해버려요. 항복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메이지 혁명이라는 전쟁이 발생해요. 1년인가 2년 동안. 왜? 미국이 필요해요. 볼까요? 미국은 이미 1846년에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오리건 남쪽 절반의 영토를 편입시켰지만 1846년 48까지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해 다시 캘리포니아를 획득했고 뭐 등등등등 나오고 해서 1860 몇 년이지?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 67년이니까 65년인가? 에 남북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토가 전쟁으로 개박살이 나요. 서쪽 지방, 캘리포니아 지역도 스페인, 멕시코 전쟁 때문에 박살나고 남북 전쟁에서 박살나고 전쟁은 다 끝났어. 자 이제 전쟁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재건해야 되잖아. 전후복구. 전후복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돈이죠. 돈이 어디 있어? 전쟁하느라 다 썼는데. 그렇죠. 삥 뜯어야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무기밖에 없어. 왜? 애들도 다 총 맞고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남는 총이 생기잖아요. 어? 그리고 뭐 남북은 무장 해제시켰으니까 또 무기 남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군한테 팔아. 일본 초슈본 사조 동맹이라 해서 사츠마군과 초슈본 애들에게 좋은 무기를 팔고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도쿠가 쇼군 군대에게는 거지 같은 무기를 팔아요. 왜?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으니까.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죽을 때까지 싸워요. 영원히. 그게 목적이었죠. 근데 웬걸? 너무 잘 싸워버렸네. 의외로 전쟁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통일이 되면서 메이지 정부가 탄생합니다. 자, 아시겠어요? 모든 국제 간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철저한 이익관계예요. 미국은 자국의 전후복구를 위해서 일본을 이용한 거고 일본은 몰랐을까요? 다 알았지. 그러면 하지 말까? 아니죠. 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끝내고 일본을 통일시키죠. 그래서 일본이 열강이 되는 미국도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카모토 료마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사카모토 료마? 아, 이거 사카모토 료마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그래? 얘 무기상인인데? 뭐라고? 누가 그런 얘기 또 해? 뭐 프리메이슨? 아, 그런 얘기를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단순한 무기상인이었어요. 무기상인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메야마 조합이라고 나와요. 일본 말은 가메야마 샤츠라 그래요. 이게 오늘날 미쓰비시의 전신입니다. 얘가 죽는 바람에 이 창업자였던 이걸 까먹었어요. 그 사람이 미쓰비시 회장이 돼버려요. 봉잡은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토사본이라고 하지만 탈범무사예요. 탈범무사란 건 뭐냐? 그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사무라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건달. 예. 그런 애가 갑자기 초슈번하고 사츠마번을 동맹을 맺게 하는 중재를 하지를 않나. 갑자기 가메야마 샤츠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는데 설립하자마자 불과 한 달 만에 영국산 전투함, 그 다음에 미국에 있던 무기가 영국 상인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토마스 글로벌하고 그 사람한테서 최신식 소총을 막 3,000정씩 수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지금 당장 안 되겠다. 정권을 바꿔야겠다. 안 되겠어. 무기가 필요해? 알았어.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은 갑자기 막 칼빈 소노호가 나를 통해서 막 거래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죠? 아니, 냄새난 인물이라니까. 어쨌든 역사상의 영웅이에요. 왜? 어쨌든 결과는 좋았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도쿠가와군, 메이지군. 도쿠가와 군대한테는 거지 같은 무기 주고 메이지 군대한테는 좋은 총을 줘요. 왜? 메이지 쪽의 군대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적은 놈한테 좋은 무기 주고 숫자 많은 쪽에 나쁜 무기를 줘야 오래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왜? 오래 싸워야 많은 이익이 창출되니까. 전쟁은 비즈니스죠. 또한 전쟁은 정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외교의 연장선이에요. 전쟁은 외교의 연장선이에요. 주먹으로 하는 외교예요. 외교에는 말로 하는 외교와 주먹으로 하는 외교가 있어요. 전쟁은 주먹으로 하는 외교예요. 즉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니에요. 왜? 전쟁은 외교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국제사회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피 끓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덕관념으로 국제사회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쪽박차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진짜 세상은.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를 삼고 너무 식민지가 많아서 결국 오다를 줘서 일본이 대신 러시아를 상대로 싸울 수 있게 근대화 시켜준 거예요. 이거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언제는 또 미국 전후 복구를 해서 막 이용해 먹었다며? 이용해 먹었어요. 플러스 일본 근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남아도 막을 냈다. 둘 다 맞아요. 완전히 모순되죠. 네? 언제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엔 근대화까지 시켜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외교예요. 영국은 영국대로의 계산, 미국은 미국대로의 계산이 따로 있죠. 각자 국가별로 짱을 다르게 돌리죠. 왜? 자기 나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그 과정에서 그까지 일본인들 서로 칼로 찔러 죽이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지. 속은 놈이 바보지. 네. 근데 일본은 빨리 그걸 극복하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등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일을 좀 하긴 하지만 이런 성인 군자 같은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봉건 시대의 유교적 통치 기반을 하는 그러한 사대주의 국가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서구식 산업사회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산업 시스템 하에 걔네들이 만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사 짓는 마음은 버리십시오. 왜? 시대적 논리에 안 맞아. 지금 필요한 대통령은 도덕군자가 아니에요. 겉모습도 잘 쓰고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도 우리를 위해서 해야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략을 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1776년, 1845년, 1853년. 미국이 전쟁터였거든요. 완전히 전쟁으로 개박살나. 이러고 나니까 당연히 전후 복구를 위한 돈이 필요했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메이지 유신의 역사예요. 아, 일본인들 진짜 불쌍해요. 내가 보면은 아까 성 기자님이 제가 밖에 나간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온갖 그 미국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그렇게 오해하게끔 막 하셨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요. 자연사들이. 네. 특히 일본이 참 심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한때 잠깐 영광스럽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냥 박살을 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전후 복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거. 또 네덜란드는 또 새로운 무역 항로와 상권, 이익을 장악하기 위한 거. 등등 여러 가지 복합된 그 각 구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일본도 이용을 당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국제사회라는 거예요. 해서 성공했고 우리는 거절했죠. 왜? 불편하거든.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다가 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 우리가 근대화를 했었으면 우리는 식민지를 안 당했겠죠. 왜 그러느냐? 여기도 보이지만은 이거 좀 더 다른 걸로. 이걸로 볼게요. 우리나라가 언제 식민지를 가는 길을 걷게 되느냐? 바로 아간파천. 아간파천이 뭔지 아시죠? 고종이 러시아한테 붙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지, 이럴 수가. 영국 애들이 왜 일본에서 메이지 혁명을 일으키고 영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라든가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뭐 무기 만드는 뭐 기타 등등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대한제국 때도. 그거 왜 했는데? 죽서서 개 주려고 한 건가? 러시아랑 싸우러 한 거 아니야. 러시아랑.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에 붙겠다고? 이게 뭔 소리냐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어떤 미친 국가가 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왜 대한제국에게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왜 근대화를 시켜야 되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축소서 개줄 수 없지. 응? 근데 러시아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동항을 원해서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음은 조선이다. 조선 쳐들어가겠다 얘기했잖아요. 물론 주어의 조선이란 말을 안 했죠. 그냥 부동항을 원한다고 얘기했지. 그 부동항이 어디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미 조선을 침략할 거라는 건 다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거기 갖다 붙어? 어? 열받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영일 동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포츠마츠 투영을 통해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생깁니다. 뭐예요? 야 조선이 우리 편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편이 일본이랑 함께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어떻게? 당시에도 아직도 영국이나 미국은 힘들었어요. 이적 진출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일본 네가 조선 먹어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미국이 조선을 배신했다고요? 그 이전에 조선이 미국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러시아의 편을 붙고 그래? 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러시아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죠. 여기서 현대판 아간 파천은 뭐예요? 중국에 달라붙는 거죠. 중국은 남하하겠다 그러잖아요. 동북공정 뭐예요?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면서요. 이젠 백제사까지도 다 지낼 거라며 전라도 땅도 다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중국 가서 이렇게 빌빌기죠? 여기에 지금 왜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걔는 뭐예요? 고개 빳빳이 세우고 야 네가 와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가면은 CDP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야야 내 밑에 부하 쟤랑 만나서 얘기해 이런 식이죠. 미국은 어떻게 하죠? 트럼프 대통령 존나게 돌아다니죠 지금 막. 네? 전략적 요충지 국가 막 필리핀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계속 가죠.
가기도 하고 또 그쪽 대통령도 오고 왜 해요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어? 이거 중국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북한이라는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이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중국으로 가? 이러면은 제2의 아간파천이 되는데.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왜 키웠는데 예?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 힘으로 경제 개발이 가능했다 생각하세요? 이 자원도 없는 이 극동의 조그만 나라가 이거 미국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이거 불가능한 개발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메이지 유신처럼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 키운 거예요. 왜? 공산 진영을 막을 수 있는 최전방 국가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고 우리는 그 미국의 국익에 대한 그 정책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챙긴 거예요. 경제 개발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된 거지. 뭐가 문제야?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 세상에 왜 남의 나라를 위해서 하냐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우리는 우리 이익을 많이 뽑아 먹었네. 그럼 된 거죠. 응? 근데 갑자기 노선을 바꾸겠다? 이러면 안 되죠. 곤란해지지. 배신은 죽음인데. 네. 그것도 상대방을 마감하면서 해야 되는데 세계 1등 국가를 배신하겠다고? 나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이러면 안 되지 진짜. 그렇게 윤리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서 배신을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또 망하게 생겼네.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 버리네. 왜 그래요? 좌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재 신처 선생님의 말이 뭡니까?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죠? 걔들 역사를 안 배웠잖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역사를 안 배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공부해버렸잖아요. 왠지 아세요? 앞에서처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해서 미국이 배신했다는 그러한 역사관을 가진 애들이 미국을 어떻게 쳐다보겠냐고요. 아,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 동지도 없으니까 미국이랑 우리는 국익이 안 맞으면 헤어져도 된다. 저도 그 말은 동의한다니까. 근데 얘네들의 사고방식이 처음부터 뭐가 돼 있어요? 삐뚤어져 있잖아. 어떤 미친놈이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하냐고요. 어? 왜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알았다면 지금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외교 안 하죠. 왜? 역사를 똑바로 공부해야지. 똑바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라니까요. 근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왜?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역사를 똑바로 배우지 않았으니 그 민족의 미래는 아니면 그 정권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가는 거지. 점점 미래가 보이고 있죠, 지금. 자, 일본이 잘 나가다 망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망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랑 영국이랑 일본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럼 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되느냐? 중국 땅을 건드렸어요. 아시겠어요? 메이지 유신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한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 일본인들도 이걸 몰랐어. 알았다면 이런 실수 안 했겠지. 그래서 러일 전쟁 승리하고 청일 전쟁 승리하고 할 때도 영국이나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조선을 점령해도 괜찮다 그러고 만주를 점령해다 그러고 다 국제사에서 인정해줘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옳다. 근데 이쪽으로 가기 시작한 순간 애들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죠. 야, 이 년 봐라.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러시아랑이랑 싸워. 너는 러시아. 응? 여기는 우리가 먹을 땅이야. 너는 저울로 가. 저울로. 추운데 저울로 가라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싸워보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러시아 애들 키 봐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키 무지장 커요. IQ는 좀 떨어지지만.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 예, 나 러시아 가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이만해 진짜. 일본은 요만해. 이게 전쟁하는데 엄청 힘들죠. 더구나 러시아는 이미 저 당시에 대국이에요, 대국. 저런 나라랑 맨날 싸우면서 어쨌든 이기긴 이겼지만 영국이나 미국이 도와줘서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여기 등신 같은 중국이 있는데 청나라. 이거 거저 먹긴데 이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되죠. 건드리지 마요, 건드리지 마. 이건 내 땅이야. 이런데 여기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쟤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이거는 우리의 천우신조야. 만약에 일본이 끝까지 절로 갔으면요, 우리 그냥 식민지로 끝났어요.
일본이 다른 서방 국가가 먹고자 했던 중원 땅을 건드렸기 때문에 패중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독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일본의 최대 큰 실수죠. 다행이죠. 네. 왜냐? 일본도 메이지 유신 당시에 천재들이 다 늙어 죽어버리고 저 때부터는 군국주의자들, 즉 일본의 그 군인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목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다행이죠, 진짜. 자, 그래서 91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뭔 놈의 평화야? 지금 여기 보이잖아, 이거 지금. 전쟁. 91년도에 뭔 놈의 평화가 와요? 평화는 온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오히려 냉전 때가 더 평화로웠어요. 냉전 끝나고 나서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냉전 때는 전쟁이 없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더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졌을까? 네? 어우, 대통령이 해야 되겠네. 너무 잘 알아, 이제는. 맞아요. 힘의 공백.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네? 소련이 무너졌는데, 그럼 미국이 왜 가만히 있어요? 어?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에 기대서 의존했던 국가들 잡아먹어야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는데. 왜? 이 거대한 소련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부강한 국가가 된다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패권은 아들한테도 안 물려주는 거니까. 속담이 있잖아요. 왕권은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 어?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개혁 개방을 실패하는 정책만 계속 조언해 주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맨날 말아먹어. 응. 그리고 중국을 다 키워주죠. 왜?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를 형님으로 이렇게 받들었던 중동과 동유럽의 국가들을 다 친미 국가 시키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온통 여기서는 뭐 코소보 사태에서부터 온갖 분쟁이 다 일어나죠.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돈. 전쟁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유고슬라비아 사태, 코소보 사태, 뭐 체첸 사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 돈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일본. 응? 영원한 미국의 보험. 91년도 버블 경제 붕괴, 97년도 IMF 사태 이후에 발생했던 엄청난 돈이 달린 들어가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하는 비공개 강의에 오시면은 상세히 들으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재원 확보가 됐고 결국 러시아를 무너뜨려서 더 이상 러시아가 이 지역에 세력을 뻗치지 못했어요. 와, 미국은 나쁜 놈이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왠지 아세요? 여러분 패권 질서라는 거를 말할 때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 패권 질서와 제가 말하는 패권 질서의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는 실크로드 무역을 할 때 중국 북경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던 거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에다 팔면 1000만 원이 됐었어요. 거의 10배가 뜁니다, 가격이. 또 남미에서 어떤 약탈한 물건들을 유럽에 가져가도 한 10배 정도 뛰었어요. 왜 이렇게 비쌌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옛날 때 후추 전쟁에 가서 후추 때문에도 싸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비쌀까? 에? 텍스? 너무 순진해. 에? 해적. 근본적인 원인은 해적이에요. 대항해 시대 때 우리가 썼던 배가 나무배지요. 그 뭐 메인플라워스 보신 적 있어요? 미국에서 코딱지만한 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다음에 실크로드 상인들이 낙타를 쓰잖아요. 낙타의 짐을 얼마나 실을 것 같아요. 네? 싣고 가는데 산적이 나타나고 해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가져가세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지. 그럼 뭐 군인이 필요하네? 용병이잖아. 얘들 목숨 걸고 싸우는 애들잖아. 인건비가 비싸요. 그리고 뭐 대항해 시대 때를 예를 들면은 배에다가 그것도 나무 배죠. 해적들 오니까 해적 막으려면 대포 실어야 되죠. 그 양쪽에 대포 이게 막 달잖아요. 한 20개씩. 그건 대포만 있으면 뭐예요? 포탄이 있어야 되죠. 그럼 포탄도 실어야지. 용병이 있어야 되죠. 그 용병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2달 걸리니까 2달치 식량 실어야 되죠. 그럼 무역품은 어디다 실을 거예요? 그렇게 다 싣고 나면 어디다 물건 실으냐고 어디다가.
배가 이따만한데 무역품은 코딱지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무진장 비싸지. 왜 그러면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대적 때문에. 항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대영 제국이 그걸로 스페인 빨아먹어갖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약탈로. 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상선을 보시면은 대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에도 용병이 없어요. 뭐 가끔 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빨개 벗은 무장 안 한 상선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까요? 미국 애들이 세계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주요 항구,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해군기지랑 공군기지를 건설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미친 해군이, 그러니까 산적이나 해적이 나타났다. 소말리아 해적처럼. 고무보트 배가 출현했어.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F-22를 띄우죠.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로 죽여버리죠. 한 발에 1,000만 원짜리로. 왜? 그래야 다시는 해적질을 못할 테니까. 이거 무서워 그러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로가 안전해지죠. 항로가 안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선원만 있으면 되지 용병 필요 없어. 용병이 선원보다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왜? 얘 목숨을 걸고 싸운 애들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에다가 물건을 더 많이 싣게 되죠. 그러면 무역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싸지죠. 이게 세계 무역의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자원도 안 나는 나라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어? 미국 물러가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공기 맑은 데서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어? 그걸 원하세요? 못 살잖아. 여기 여자분들 농촌총각이랑 결혼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나의 꿈은 넌 새마지기를 가지는 사람과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도시에서 일하고 싶죠? 다 그런 거.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다 그래. 다 도시화로 간다고요. 도시화로 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내가 농민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호도라는 게 그렇게 다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 항로는 어때야 돼요? 안전해야겠죠? 자, 그 안전을 누가 맡아주고 있어요? 우리는 손에 더러운 피 안 묻혔잖아요. 응? 누군가 더러운 짓을 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우리는 우아하게 거기서 이렇게 무역해가지고 돈 벌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저기 어디 유럽 여행 가서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 메시지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러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누군가 하기 싫지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아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모르고 그 정치를 말한다? 와, 이거는 바보죠. 이거는 완전 사춘기 어린애죠. 왜? 인생이 이런 건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개발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험한 꼴, 베트남 전쟁.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도 무고한 많은 베트남 난민들이 죽었죠. 우리가 죽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그 혜택을 받아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돈 벌었죠. 뭐 아쉽죠. 안타깝고 사람이 어떻게 꼭 좋은 일만 해서 돈을 벌겠어요. 하지만 세계 역사를 보면 늘 이래요. 늘. 그거 우리 사죄할까요? 물러? 안 물른다니까. 일본은 어때요? 물러? 안 물른다니까. 상대방을 사죄하게 만들고 이기는 거는 너 임마 나쁜 짓 했지 사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방식이 있어요. 국제사회의 원칙만 잘 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는 거 안 돼요. 왜? 이번에 강경화 장관 가서 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일본이 뭐 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일본 평창올림픽 안 간다 선언했고 또 뭐예요? 위안부 합의? 할머니들 의견 집어넣지 마. 우리끼리 한 거 원리 원칙대로 위안부 합의한 대로 해. 일방적인 통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하고 한일 수합은 맺었어요? 못 맺었죠. 뭐 한 거야 도대체? 응? 이렇게 개박살 무역을 왜 한 거야 도대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국민들은 그게 좋다고 박수를 쳤으니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결국 졌잖아요. 이 외교 게임. 자 보세요. 과거에는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났었어요. 왜? 서양인들에게
적은 러시아니까. 제1의 관심은 러시아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중동과 동유럽을 장악하는 일이 있었죠. 다 끝났죠. 나토군이 동유럽을 많이 장악함으로써 서유럽을 지킬 수 있는 우방 국가가 동쪽에 많이 생겼죠. 그 반대국부가 뭐예요? 경제개발. 폴란드 잘 살아요 지금.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2007년만 해도 폴란드 못 살았어요. 지금 꽤 잘 살아요. 러시아보다도 잘 산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만 잘 서도 공짜로 먹는 게 많아요. 네.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정리하느냐? 아시아에 인도 태평양 방어선.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옛날 때는 국제 분쟁이 남의 일이었어요. 또 전쟁 났네. 이거 불쌍한 것들. 근데 이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왜? 중국의 팽창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주변 국가들한테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를 좌파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보파리라 얘기하면 그놈은 간첩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진짜 위험해졌다니까 이제는. 이게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이제부터는 한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한국, 필리핀, 베트남, 뭐 대만, 오키나와 등등 중국하고 연안 국가들은 다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디서 전쟁이 날지 알 수는 없는데 원래는 한국이 순위에서 굉장히 밀렸는데 점점 1등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왜? 등신 같은 짓을 해가지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전략은 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어. 패권 국가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야 내가 중지할게. 우리 평화롭게 살자. 그러면 그래 하고 무장할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의 장소를 옮겨야지. 어디로? 내 땅만 하지 마. 저기 가서 싸워. 저기 가서.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저기 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도 무기 팔아먹으면 되지.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나쁜 놈이 내가 나쁜 놈처럼 보여요? 저를 욕해도 돼요. 네. 원래 그런 거니까 인생이라는 게. 부딪히는 충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고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를 할 수가 없다니까. 무슨 수로 중재할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을 돌려야지. 좀 저쪽에서 뒤지게 싸워서 지쳤을 때 지쳐갖고 이렇게 쉬러 오는 애를 내가 뒷담화를 딱 때려서 KO 시키면 전승국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되잖아. 그걸 왜 초반부터 우리 땅에서 하려고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나. 이 짓을 하고 있죠. 이 외교를.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위안부 문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결국 안 됐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전쟁하기 싫다며. 근데 전쟁을 부르는 외교를 하냐고. 어? 와, 이게 참 답답한 거지. 얘들 하는 짓을 보면. 이 전쟁의 패턴을 잘 보면 어때요? 중국의 일대노를 막는다는 걸 알 거 있어요. 아까 저기 제가 없을 때 우리 성 기자님이 재밌는 얘기 안 해주셨나요? 보험에 대한 거? 그런 거 해주셨어요? 한번 잠깐 할 수 있어요? 옷 좀 벗어야지 더운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보험 사기 싫은 법. 보험 사기라니요? 절대 영국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 한 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여기 옛날에 여기서 여기 이라크 내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해적 납치된 그 배 알죠? 그 앞전에 그 회사가 똑같이 30만 돈짜리 유선을 한 척에 납치됐어요. 한 회사가 해적한테 2번 납치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까요? 뭔가 있죠. 나중에 카메라 끄고 이야기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상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동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배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갑자기 배가 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담당자였는데 담당자 휴가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딱 해적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여기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딱 와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납치가 됐어요. 그 납치가 됐는데 그 7개월 동안 유가가 몇십 불이 올라갔어요. 한 200만 배럴에 실려 있는데
유가가 뭐 한 4, 50% 올랐다 하면은 200만 곱하기 40% 해봐요. 8,000원. 8,000원 곱하기 8,000원. 해적은 700만 불 벌어가고 해운회사는 이 하루에 여기 얼마씩 기름값 떼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 운송비를 딱 책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루에 뭐 5만 불이다 하면은 기름 한 방울도 안 떼고 7개월 동안 있었죠. 그러면은 기름값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 본 거야. 그리고 보험사에다가 또 보험료 받지. 아, 우리 보험 해적 당했어요. 그 선원들은 고생했습니다 하고 상해가 맞지.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한 거야. 옛날에 아까 우리 그 박사님께서 영국이 해적질 해가지고 스페인에 그 불을 다 빨아먹었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해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자, 아시겠죠?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게 산업이야 산업. 그런데 그럼 돈은 누가 그러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자, 여기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 여기 워리스크 프리미엄 지역을 해가지고 여기는 전쟁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배들은 보험료를 왕창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 배들은 다 여기서 일로 지나가지 이쪽으로 다니는 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배들은 기름을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오네. 여기 선천한 파란색 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 기름을 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다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배라는 거예요. 중국 배들이 이 보험료를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기름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 그럼 여기 지나가면은 또 보험료 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중국 회사들이 보험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 돈을 누가 먹죠? 전 세계 보험회사는 다 영국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과정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또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 나라라고 또 꺼쩍꺼쩍거리거든요. 신사의 나라. 아유 이 자식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개뿔 다닌 것들이. 어쨌든 간에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거고 승자가 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바다를 의존합니다. 다. 그건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경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의존도는 증가해요. 왜? 수출 수입을 다 바다로 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바닷길이 아닌 실크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죠. 왜? 과거의 일본 사례 때문에. 일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드리면 안 되는 중일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하고 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국이 수출을 했었어요. 석유를 일본에다가 80% 정도 했어요. 일본이 쓰는 석유량의 80%인데 그걸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너 죽으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중일 전쟁 막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자원이 필요한데 끊어버리라고 하면 일본 제국이 내부에서 쓸 자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쳤다고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석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열받은 거죠. 이것 봐라. 나의 나와바리를 건드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고립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러한 전례를 알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내륙 개발을 해요. 근데 시베리아 개발도 잘 안 합니다. 왜? 러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크로드 개발을 합니다. 이 실크로드 개발에는 여기 내몽골이 들어가죠? 후진타오 때부터 해서 시지피까지 서부대 개발, 일대일로를 통해서 중국서부터 유럽까지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점 도시를 내몽골에다가 잔뜩 지어놓고 지금 다 유령 도시 됐죠. 네. 사업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거 연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는 바람에 거기는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돈 다 날라간대. 와 이거 도대체 몇십 년을 여기다 꼬라 박았는데 이게 도로나 철도는 완공이 딱 돼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9%가 완공돼도 1m가 철도가 안 만들어졌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못 가. 중국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끌어모은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물거품이 되고
트럼프가 누구 편 들어요? 이스라엘을 잡았잖아. 왜 이스라엘을 잡았을까요? 왜 팔레스타인 편을 안 들고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까요? 금융. 아, 머리 좋죠, 진짜.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돈은 어디서 보상받나? 받을 데 없어요. 중국 망해요. 내가 그래도 중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쪽에 줄 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불일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 끊기면서 중국이 다시 돌립니다. 파이프라인을. 카자흐스탄을 삥 돌아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통과해서 이란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해요. 이 와중에도 정말 기적과 같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자연사를 해요. 네, 그리고서 두 번째 대통령이 나오고서 미국이랑 아주 가까운 관계가 돼요. 그러니 이 파이프라인을 못 뚫게 딱 막아버렸어요. 아, 난리가 났죠, 또 중국이. 왠지 아세요? 장장 6,000km. 6,000km의 파이프라인을 그 돈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석유를 딱 해서 파이프라인을 따니까 기름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왜? 중앙아시아 석유를 100% 가져가도 중국이 쓰는 내수 시장의 5%를 못 채워. 그거 뭐 한 거야? 그거. 돈질을 한 거잖아요. 또 실패. 중국이 이렇게 날려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GDP 상으로는 존재해요. 근데 회수 못하는 돈은 채권은 부실 채권입니다. 망한 거예요. 이런 돈들이 중국에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이 또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또 이 만들어요. 2014년에 시작을 해서 갑자기 또 기적과 같이 2016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 파이프라인도 끝. 아, 놀랍죠. 이게 하늘의 뜻이 이렇게 중국을 방해하는 것 같아. 뭔가 어렵다니까요. 파이프라인 함부로 뚫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북한 횡단보 가스 파이프라인 뚫겠다길래 아, 명운이 보인다. 또 하나의 별이 지는구나 이거. 또 가는구나.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그러나? 좀 알고 해야지. 좀 나한테 물어보지. 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예요, 정치. 정치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파이프라인이나 고속철도 누구 맘대로 개발해. 응? 아까 우리 성 기자님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셨죠? 왜 정해놓은 길로 안 갈까요? 응? 정해놓은 길로 안 가면 안 되는데, 해적이 나타나는데. 왜 자꾸 그런 짓을 하지, 진짜? 이런 곤란한 짓을 하면 서로 곤란하죠. 왜? 아니, 정해놓은 길로 가면 값도 싸고 좋잖아요. 잘 딱 닦아놨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개척하려고 하냐고. 그런 짓을 하니까 자꾸 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 중국이 도저히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못 이기니까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인해 전술. 여기다가 마구마구 이민자를 퍼붓는 거예요. 제주도도 지금 막 무비자 주죠? 영주권 주고.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 미군 기지 주변 땅을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조트 개발한다고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을 슬금슬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미쳤다고 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분쟁이 나요. 이거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면트 부어갖고 지금 인공섬 만들어 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 뭐라 그러니까 빨리 1대1로의 개발 투자비를 내라 그러죠. 1대1로 개발 투자비 주면 어디로 가죠 아세요? 여기 세멘트 부는 돈도 들어가요. 여기 미사일 기지 짓는 게 돈 들어간다고. 여기에 중국 애들 이민 자금 준다고요. 여기 중국 애들이 장악하면 이 바닷길을 한국한테 열어줄까요? 그거 왜 해? 그거예요. 아니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외교를 왜 하냐는 거야 도대체. 1대1로를 내가 왜 반대하는데 얘네들이 여기를 독식해갖고 지금 우리를 못 지나가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어? 길 막는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짓 했잖아요. 근데 왜 중국 돈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 판인데 왜 우리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죠? 응? 그 제정신으로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황구시보에서 김치 먹고 혼미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같이 양고기를 먹으면은 저런 생각 안 한다니까. 요거 봐라. 해적 좀 불러야겠네. 난 이런 생각을 해버린지, 네, 나도 거기다 투자하겠습니다. 난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야, 이거 말 안 듣는데? 잡아먹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왠지 아세요? 그,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이름 또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하니발 말고 하니발은 그 카르타고예요. 카이사르 말고 있어요. 이름 까먹었는데 아니 내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명언이 있지요. 늑대가 양떼를 사냥할 때는 양떼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 늑대 한 마리가 양떼 100만 마리를 갖고 노는 거거든요. 응? 이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 농자 천하지대본에 쩌들다 보니까 이 과거의 기상을 잃어버렸어. 응? 카자흐들도 인구가 1700만밖에 안 돼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칩니다. 중국이랑 외교하다가 에이씨하고 엎어버려요. 싫으면 다시 처음부터 계약 딱 해요. 아, 싫어? 그럼 가. 그런다고요. 왜?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 알아요. 말 안 들으면 나도 협조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비탄감해.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응? 외교는 그 배팅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될까가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봐야 됩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보여줬죠?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미국의 전략적 관심 지역은 다 동유럽과 중동이었어요. 그 지역을 더 많이 장악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그런 거죠. 뭐. 미국 덕택에 우리는 값싼 기름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우린 손에 피 안 묻혔잖아요. 어쨌든 값싼 원유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 많은 미국의 동맹국을 만듦으로써 미국의 우방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이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도록 방파제를 많이 설립하는 이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어디예요? 이제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우방 지역을 관리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는 북한이 무슨 지랄을 떨어도 미국이 내쫓습니다. 왜? 지금은 동북아시아를 건드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동과 유럽 지역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쳐다보는데 북한이 또 난리를 치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는다니까. 착각하지 말라요. 이제는 맞아요. 과거에는 벼랑끝 외교가 통했지만 이제는 안 통한다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제는 아예 바라보고 온다니까.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다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토스 군대들이 저그 이라크를 갖다가 개박살을 내버려요. 1대 8로. 이게 전쟁이 아니라 대학살이 벌어졌죠. 왠지 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54만 명이 갔어요. 미국이. 와, 인건비 장난 아니죠. 난 이게 다 돈으로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망자 수가 148명이 미군. 그리고 이라크 7만 5천 명이 죽었대요. 3만 5천 명. 근데 미군 전사 148명 중에 145명이 오폭이에요. 이라크군으로 착각하고 쏴버려서 죽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3명만 죽었어. 3명만. 아시겠어요? 북한의 미래예요. 북한의 미래. 저 때가 1991년이에요. 지금 2017년. 무기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을까? 우리 성 기자가 좋아하는 그 에이리언 고문. 응? 무진장 고문을 해대서 온갖 병기가 다 만들어졌을 텐데 응? 죽어요 진짜 북한. 근데 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죽지 않았느냐? 사담 후세인이 죽으면은 중동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뭘 것 같아요? 네? 응? 네? 이란이 없어지니까요? 너무 좀 더 나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전략가는요, 돈의 문제, 패권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네? 무기를 팔아먹었다? 상당히 맞기는 맞는 말이죠. 좀 더 멋있게. 너무 싼 티가 나.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평화. 그렇죠. 평화 찾아오면 안 되죠. 네? 뭐? 비즈니스. 물론 비즈니스죠. 뭐냐? 91년도랑 제가 얘기했잖아요. 91년도는 소련이 붕괴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 세계는 평화가 왔다는 분위기예요. 근데 평화가 온 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해야만 돼요. 그래야 다른 경쟁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급속히 장악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담 후세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동에는. 평화가 오잖아요. 그럼 안 되지. 양치기 소년 작전으로 가야죠. 늑대가 쳐들어온다.
사담 후세인이 온다는 프로파간다가 있어야 중동 국가들이 무서워서 미군 기지를 많이 건설하게 해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국제 유가를 장악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값싼 기름을 받아서 그렇게 저기 동해안도 놀러 가고 여자 꼬셔서 말이야 어딘지 가고 이런 거예요. 다 우리도 좋자고 되는 거지. 사업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랬는데 문제는 2001년도에 사담 후세인이 죽습니다. 아까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없네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물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면 갔을까요? 그렇죠. 한 놈만 살아야지 한 놈만. 트러블 메이커는 두 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름도 좋아요. 이라크 자유작전. 이란에서 하마스 출신의 마흐무드 네자나흐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치면은 정교조 출신 대통령이 나와버릴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죠 미국에서. 근데 어떻게 이란에서 세계 석유 매장량 2등과 3등의 국가가 다 반미 국가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놈은 보내야지. 그럼 누구를 제거해야 될까요? 이란, 이라크 누구? 이라크? 이란, 이라크? 이라크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는 이제 후세인은 독재를 해서 북한처럼 된 거고 지금 우리는 그 이란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선거를 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역으로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받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해야겠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올바른 정치죠. 올바른 정치지 이게. 아무리 하마스 출신 테러리스트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란 국민이 정식 국민 투표했잖아요. 그거를 쫓아내게 되면 얼마나 이란에서 반미 감정이 불어지나. 그 머리 아프지. 전쟁은 이길 수 있으나 그 이후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데모, 미군 기지에 화염병 날라고. 자, 미군이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럴 때에는 사담 후세인 나쁜 놈이잖아요. 쿠르드족들도 막 도깨스로 죽이질 않나. 쿠웨이트를 쳐들어갔던 나쁜 전력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유로화로 달러를 이렇게 오일 비즈니스 하려던 나쁜 경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참에 없애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마스 중요하죠.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났던 단체들과 절친인 관계에 이런 애들 왜 만나는지 몰라 진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이러한 국제 질서는 철저하게 국익을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국익. 네? 국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 싸우다 보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생깁니다.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 뭐예요? 그렇지. 정보기관이죠. 여러분 모사드가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있는 조직인 줄 아세요? 네? 아니죠. CIA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응? 미국 애들 007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여자랑 자려고 나오는 조직인가? 영화처럼? 뭐 그럼 미화시킨 거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더러운 짓 하는 거지. 살인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많다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고 늘 그래 왔다니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국가 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포장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실을 똑바로 보라 해요. 왜? 여태까지는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같은 시대는요. 명확하게 현실을 일러주고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미국을 나쁜 놈이 얘기하냐? 항상 저의 결론은 뭐니까 친미하대요. 그러잖아요. 왜? 잘 보라는 거예요. 잘 현실이라는 거를. 제가 그렇다고 비굴한 거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왠지 알아요? 더 꼼수가 있거든. 또 미국을 또 뜯어먹는 방법은 많아요. 네. 뜯어먹어도 나를 안 때리는 놈을 뜯어먹어야지. 상대방 과감은 해야지.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금처럼 친북적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신중적 행위를 하면 될까? 이건 죽음을 부르는 일이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91년도, 97년도는 미국의 모든 관심이 동유럽과 중동이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지랄을 떨어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힘을 양분시킬 수는 없으니까. 북한 문제는 적당히 대화로 타협하면서 중동과 동유럽 문제에 집중을 했다고요. 지금은 아니야.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 시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97년도 뭐예요? 여러분 97년생들 여기 계세요? 혹시? 어머,
근데 저는 그때 26살이었어요. 아, 나 그때 군대 제대하고서 죽는 줄 알았어요. 취업이 안 돼. 다 거지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97년대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우리나라가 도약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국제 팔아서? 아, 너무 순진해요. 90, 결론만 얘기하면 97년도 금융전쟁의 타겟은 일본이었어요. 일본 죽이기였어요. 물론 우리가 그 와중에 좀 이용을 당한 측면은 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다시 키워주죠. 자, 그게 뭐냐면 97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가 망했을 때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미국이 한국 제품을 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환율이 좋아. 한국 제품이 싸졌어요. 수출 환경이 좋아졌다고. 근데 수출 환경만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사줘야지. 사줬어요. 왜 사줬을까요? 우리나라 제품을. 그 당시. 값이 싸서 사준 건가? 9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제품을 사줬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돈을 먼 미래 경제부 장관 해도 되겠네. 지금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회사원? 혹시 저기 증권가에서 일해요? 맞아요. 삼성이 주식을 외국한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67%를 뺏겼어요. 어떻게 그럼 좌파처럼 분노해야 되나? 데모할까? 왜 데모하면 안 돼? 무서워서 미국이? 그렇게 굴종적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친미 하세를 얘기한 데서 내가 승리를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업적 관점에서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졌지요. 열 받지. 그렇다고 거기서 승질내면 지는 거죠. 역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 우리가 100% 우리 주식 지분을 갖고 삼성을 물건 팔았을 때 이익이 우리가 70%를 뺏긴 다음에 나머지 30%를 먹었을 때 파이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컸을 것 같아요? 30% 먹은 게 왜 컸을까? 네? 시장이 안정화돼서 너무 순진한데 왜 몸집이 왜 커졌어요? 아니. 너무 순진해. 그건 아니죠. 뭐냐? 미국 애들이 삼성의 주식을 70% 먹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매년 이익을 먹어야죠. 배당액을 받아야 되지. 그 배당액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답 나와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30%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30%가 우리가 국내에서 골목대장에서 100% 먹었던 것보다 더 커진 거예요. 지금의 삼성의 매출이 얼마큼이에요? 파나소닉, 샤프, 뭐 기타 등등 일본의 전자제품 다 합쳐도 우리가 더 커요. 그 정도로 커졌다. 자, 이게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비즈니스. 네? 좌파들처럼 선과 악을 나눠놓고 제국주의 아닌 거 이렇게 나눠놓고 무조건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놓고 파워게임마다 질 수도 있다니까요. 지면은 지는 대로 또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을 찾아야지. 이때 우리가 일본 시장을 다 뺏어 먹어요. 왜? 일본은 지키는데 성공했거든. 마치 구한말에 일본이 검은배 사건으로 해서 일본 사무라이가 무릎을 꿇어버리죠. 항복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땠어요?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이겼다고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거절을 하죠. 승리해버렸지.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가 됐죠. 똑같은 일이 반대로 벌어진 거예요. 일본은 버텼고 우리는 못 버텼어. 그래서 망해버렸어. 망했더니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지. 전쟁은 끝도 없이 하는 거라니까. 이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또 뺏어오면 돼요.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비즈니스는. 적이라고 선을 그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친북적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IMF에서 빌렸던 빚을 2년 차 만에 다 갚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역사상 IMF한테 돈을 꾸고서 갚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상. 한국은 어떻게 갚았을까요? 또 한국 민족이 엄청난 교육 수준 때문에 아니면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아니면 뭐 어떻게 특별하던가?
짬짬이 어떻게 해? 짬짬. 좋아, 좋아. 아주 정치학적인 대화가 잘 나오고 있어요. 짬짬이 어떻게 해? 이제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네. 세계의 지도를 봐야죠. 97년도까지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동유럽하고 중동이었어요. 이 지역을 정리하는 중이야. 근데 갑자기 97년대 금융위기 오면서 어떻게 되냐? 북한이 망할 뻔해버려. 북한 망하면 남북통일돼. 안 되죠. 남북통일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자파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 감정을 진정시키세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 그때는 통일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때는 통일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죠. 중동 정리가 안 끝났다니까. 그 상태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은 미군 기지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통일이 됐으니까. 그렇지, 안 되죠. 북한은 존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김대중이 북한에 돈을 퍼줘도 김대중 정권이 5년을 가죠. 그리고 빚도 갚지요. 이건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았기 때문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정권이 그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대요. 이러면 안 되지. 시대가 변했는데 또 이런 개념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왜? 국제 관계를 보려니까 국제 역학 관계에 지금 미국의 관심은 어디죠? 동북아시아라니까. 동북아시아에 왔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외계인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이란 말이야. 왔어. 동북아시아에. 누구를 죽이러 왔어요? 중국 잡아먹으려고 왔단 말이야. 이제 북한이란 존재는 어때요? 불편하죠, 이제. 저 북한이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햇볕 정치하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머리를 굴리라요, 머리를 굴리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어? 이렇게 주변 상황과 국제관계를 모르나? 이렇게 개념이 없으나?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 그거는 미국의 국익에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라는 건요,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거 다 개같은 소리예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주변 국가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에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일본분 가셨나? 일본하고 중국이 방해하죠. 왜? 자기 이웃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압도할 수 있는 나라가 야 통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지금은 드디어 미국의 이해관계랑 우리가 맞춰서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걸 포기하겠다고? 안 되죠. 여기서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북한 체제를 전복시킬 의사도 없고 이런 햇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 줄 알고 국제정세는 자꾸 변해요. 또 변하면은 또 이 말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때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다 통일을 원해도 미국 혼자 반대하면은 통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해주겠다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거절하지?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통일되면은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나라 부도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일되면은. 부도날 것 같아요? 왜 안 된다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예? 남의 돈으로, 그 남의 돈, 그건 맞아요. 남의 돈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우리가 부도 안 날까요? 그 최전선이니까예요. 우리는 러시아랑 중국이랑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붕괴되면 안 돼. 그렇죠? 오히려 국경을 더 대버려서 이제는 저 북한 같은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밀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한국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딱 생략해서 넘어가고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혼자 다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뭐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있잖아요. 나는 역사를 내가 왕년에 잘 살았다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왕년 잘 산 거는 우리 조상 얘기고 지금 잘 살아야 돼. 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취업도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앞으로 미래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까는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 흐름은 중국 애들이 맥은 잘 짚었어. 1대1로.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중국지도 1대1로는 택도 없는 소리고 우리의 이익에만은 1대1로가 돼야 돼요. 그게 만들어져야만 돼요. 카자흐스탄이 그 예를 많이 보여줘요. 제가 거기 가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여기 써 있지만은 뭐냐? 유라시아 공동 경제권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카자흐스탄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기네끼리 힘을 합칩니다. 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그러면서 걔들이 뭐부터 하냐? 교과서 만들어요. 공동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터키 등등의 이 투르크계 민족이 우리는 한 뿌리로부터 나온 민족이다. 라는 관점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거 왜 만들까요?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너무 안타까워.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전 이걸 얘기해야지. 이거를 네. 합치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야 우리 서로 너희 나라에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에 시장이 많어. 교환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환할래? 아 너희는 우리랑 친척이니까 내가 30% 할인해 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공동 역사 교과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지. 또 이러면 또 국어학자 그래요. 한국어는 알타여에서 뭐 조금 어쩌고 저리 가 그래요. 저리 가. 국익에 도움 안 된 말 하지 말고 너 저리 가.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아 너야? 일로 와. 너가 발표해. 알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학자의 자세예요. 알겠어요? 왜? 아, 돈 되는 일을 해야지. 돈 되는 일을. 어?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제 동영상 강의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연결된 거 많아요. 그럼 대체 뭘 또 물어봐. 된 거지. 응? 더 따지지 말라니까. 일본 애들이 만든 게 뭐예요? 황국식민사관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걔네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거는 예전에 했던 데 통과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실크로드는 만들어질 겁니다. 왜? 과학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뚫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뚫리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익에 맞게 가요. 왜 남의 이익에 맞게 등신짓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세계 무역 항로는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됐어요. 일종의 부동산 투기라면 역세권이에요. 여기에 가까운 데에 상가가 있으면은 장사 잘 되는 거랑 똑같아요. 실크로드 주변에 있으면은 그 나라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아요. 운 좋게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있네. 운 좋게도. 그건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남북통일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토가 더 커지고 그 인구가 증가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실크로드를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실크로드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지금같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실크로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요. 북한을 통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러한 실크로드가 열렸을 때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사업하려면. 그럼 그 통과해서 가는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죠. 근데 웬걸 얘네들이 또 알타이 겨워족이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역사부터 빨리 바꿔야겠네. 네. 어떻게 바꿔? 한민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알타이적 사관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국사랑 세계사를 배우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알타이사를 따로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남이 절대 아니다. 우리 알고 보면은 다 형제 민족이었고 지금 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애들이니까 사실은 다 동포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와 현실적인 경제 교류와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역사 해석을 하면서도 백인도 좋게 얘기해주고 인도 사람도 좋게 해주고 흑인도 좋게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 보고 자꾸 친일파라 그래요. 여기서 일본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 나 일본에 얘기할 적이 없는데 미쳐버리겠어. 난 이게 보면. 왜?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왜 김 박사님은 한민족을 폄하하세요? 내가 언제 폄하했어? 아 물론 그런 얘기는 했죠. 중앙아시아 여자들이 예쁘다. 뭐 어쩌라고. 나는 눈이 있어서 난 본 것 뿐이고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날 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난 죽어도 지금도 죽었다 해도 목에 칼을 집어넣어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남자분들 저랑 같이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어? 뭐 어때? 어? 이왕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거라면 중앙아시아인을 받자예요. 좋잖아요. 어? 왜? 이게 나빠? 난 그거 이게 나쁘냐고 도대체. 이게 왜 여자분이 좋아하지? 남자가 좋아야 된다 이거는. 네. 어쨌든 간에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고방식.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절대 남이 아니다라는 사고방식. 좋잖아요 서로 간에. 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자파이된 것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찌부덩이가 됐다? 웃기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그 러시아, 중국, 미국의 패권 국대에 붙어있는 이해 당사자 국가들이에요. 파란색 칠한 나라는 지금 잘 사는 나라, 빨간색 칠한 나라는 쪽박찬 나라예요. 왜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빨간색 칠한 애들은 진짜 빨갱이들이 좀 많아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아, 저 나라는 과거 우리나라를 쳐들었어. 아, 저 나라는 몇 대조가 뭐 떠쩌쩌떠 막. 와, 머리 아파.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비즈니스가 안 되죠. 아니, 역사를 이게 외교하다 보고 싸움도 나고 화해도 하는 거지.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이 새끼 돕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잘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가 얘기할게요. 민감한 문제지만 항상 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좌파들이 할 때 뭐라고 얘기냐?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요 모양 욕골이 됐다 그래요. 웃기고 있는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요 모양 욕골인데?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요 모양 욕골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4,000%인가? 경제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어?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자요.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가 다 독립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3세계라 불러요. 이 제3세계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으면 한 개라도 대박이에요. 한 개라도 대박. 물론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지만은 그 당시에 제3세계 국가들 중에 거의 95%에 가까운 숫자가 다 거지가 됩니다. 근데 그 95%에 가까운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개판돼 버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했느냐? 천만에 다 독재했고 부정부패하다가 마지막에 다 쫓겨나서 말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국주의 국가에 빌어붙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느 케이스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이런 나쁜 놈들을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아, 우리를 식민지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응?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 일본을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우리의 독립은 미국의 영향하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핵폭탄 2방 떨어뜨리고 싸워갖고 이긴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영향이 거의 90%예요. 한반도의 절반이 공산화가 됐어요. 나머지 한반도의 절반이 어떻게 될까를 결정한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남한에는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냐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반공주의제에 대해요? 아니면 공산주의제에 되나요? 왜? 이유는 북한에 이미 공산주의국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친일이어야 돼요? 반일이어야 돼요? 왜? 미국의 개겼던 나라잖아요. 반일 분자여야 돼요. 반일 분자? 어쨌든 반일 인사. 그 친미해야 돼? 반미해야 돼? 그러면 친미해야 되면서 반일을 해야 되고 반공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누구 있어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문제 있어요? 응?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나머지 제3세계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왜? 왜 키워주려 하겠어요? 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세상살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관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이해관계라고 했죠. 왜 도와줘? 미운 놈인데. 제3세계 국가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영 제국에게 개겼던 놈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민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얼마나 얄미워요. 야, 저 새끼 죽여버려. 어떻게? 경제적으로 조져버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두 번째, 세 번째 대통령, 3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죠. 여기는 조금 다른 변화가 생겼죠. 뭐였냐? 6.25 사변 이후에 일본을 군수 병참기지 국가로 키울 필요가 있어서 일본을 키웠더니 웬걸 일본이 너무 일을 잘해버리네? 필요 이상으로 막 성장한 거예요. 일본을 스톱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서 누구를 키워요? 한국.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또 웬걸 또 일본 만주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일본에 인맥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의 돈을 다 끌어오지. 플러스 일본 기술까지 갖고. 그래서 경제 성장했잖아요. 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출신 대통령 누구 있어요? 후보 아무래도 대바라는 거예요. 누구? 없다니까. 없어요. 문제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요 모양 요걸로 잘 살게 된 이유는 시기가 딱딱 맞았다니까. 다행히도 궁합이 딱딱 맞았어요. 97년도 개인적으로 김대중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김대중 때문에 한국은 살아남았어요. 왜? 김대중이가 북한에 퍼줄 거기 뻔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가 북한에 퍼주려면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해야겠지. 살아남았네. 그렇죠? 시대적 상황과 운이라는 게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곤란하지. 이렇게 곤란하게 하면 안 되지. 이 시대적 상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냐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분위기 파악. 어? 나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성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분위기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자연사 할 수 있어.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려면 혼자 가려니까. 나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를 항상 비판하는데 비교하자는 거예요. 미국도 나쁜 짓 했고, 러시아도 나쁜 짓 했고, 중국은 나쁜 짓 했고, 다 모든 패권 국가는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싸우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한 거죠. 그 대통령의 간첩이 아닌 이상.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미국은 멀리 있어. 다행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큰일 날 뻔했죠. 멀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기가 어려워.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야 나랑 친구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자꾸 던져주죠. 왜? 그래야 친구가 되니까. 우리한테 무기를 주려면 우리가 친구가 될까? 아니죠. 먹을 걸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키워준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랬고 다른 점 또 뭐가 있느냐? 아메리카 태국이라는 건 세우지 않잖아요. 미국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금융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군사기지를 짓고 간접적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중국처럼 마구마구 떼그지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차이나타운 세우면서 우리나라를 인구적으로 잠식하려고 하진 않죠. 즉 뭐예요? 미국은 약해지면 언젠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오면은 와 이거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중국이 망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제2의 중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돈. 미국은요, 플라자 합의가 뭔지 아세요? 엔화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을 했는데 도저히 일본 제품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택한 게 뭐예요?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라고. 근데 일본 애들이 유통 경로나 이런 마진을 더 효율화시켜서 살아남아 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요? 한국을 키워요. 왜? 도저히 야 미국 애들도 일본 애들처럼 잔업수당 안 받고 한번 24시간 일해봐. 그랬더니 노조들이 투쟁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러면 우리가 죽는데 막 그래도 미국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배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냐 하니까 한국은 또 일본 더럽게 싫어한대. 그래. 아 그래? 한국 키워.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조립 공장부터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품 공장부터. 그래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도 일본의 단가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긴 거니까 일본을 고마워하세요. 우리 일본 때문에 얻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미일 무역전쟁 때문에 공짜로 얻어먹은 게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돼요? 자신네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때 돈을 벌었던 기반이었던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산업하고 분산복합체 만든 게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아베가 엔화를 평가 절하를 해도 미국이 방해를 안 해요. 왜? 더 이상 일본 제품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 이전에는 방해를 했어요. 왜? 삼성의 주식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더 팔아먹어야 되니까 엔화를 평가 절하려면 야야야야 올려 이랬다고요. 지금은 마구마구 내리라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는 미국의 과거 동맹국이잖아요. 과거 동맹국. 그러니까 엔화 내려도 상관없죠. 왜? 미국은 저 새끼 죽여버리고 나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미국으로 갈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 부활에 우리나라 공장이 기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공장 망하면은 우리나라 공장 시설 다 미국 옮기고 핵심 엔진을 다 미국 가서 현대자동차를 미국 법인으로 다시 만들게 될 거예요. 누구랑 싸울까요?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해? 미국 사람 되고 싶은가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 왜? 미국이 언제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떼각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 새끼 믿을 수가 없네. 갖고 가야지. 이렇게. 중요 산업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정상적으로만 가면은 미국의 금융산업과 우리의 제조업이 붙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니까요. 마치 지금의 미일 동맹처럼 제가 저번에 일본 갔다 왔어요. 와, 일본은 NHK 뉴스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본 경제 제조업이 100% 성장했대요. 2배 성장했어. 왜? 친밀하니까. 사실 우리도 거기서 먹을 게 있는데 우리가 반미를 해보니까 얘들은 더 먹어버린 거죠.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구마구 수치가 올라가요. 일본 경제 성장의 큰 장애 요인이 뭔지 아세요? 노동력이에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도시를 갔더니 도시가 활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고령화가 됐잖아요. 막 7, 80대 노인들도 이제 정년퇴직을 걱정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일해서 돈 벌 수 있어요. 단 투잡을 뛰니까 지쳐가지고 빠집고에 가서 슬로트를 땡길 힘이 없는 거야. 식당에 사람이 없어. 왜? 지쳤어. 집에 가서 누워야 되는데 와 하고. 야 이런 거 진짜. 경제가 돌아가도 문제가 생기네요. 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소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짜. 저거 다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미국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이제는 붙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쁘진 않아요.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니까 러시아 자원 수입해다가 물건 만들어 팔아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밖에 못 움직여요. 하지만 중국은 어때요? 이건 다 부딪혀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을 훔쳐다가 물건 만들고 막 덤핑 수출하고 하잖아요. 이런 놈이랑 왜 교류하냐고. 그렇잖아요. 장기적 청사진에서 봤을 때 우린 중국이랑 같이 갈 수 없다니까. 중국하고 우리랑 무역 제품들이 다 부딪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그 살벌한 그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국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이디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침미하면 된다니까. 한 방에 끝난다니까요. 왜 침미하면 끝난지 아세요? 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덤핑 매기고 관세 올리고 있잖아요. 중국 제품의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 다리 딱 잡고 형님 저는 충성을 다하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너는 관세 제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과 미국 중국 철강이 부딪혔어. 누가 더 잘 팔릴까요? 그래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다. 뭐 중국 가가지고 뭐 26% 수출 국가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들 쥐어 터지고 이래도 우리는 중국에게 고개를 숙게 되는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우리는 다 벌어요. 왠 줄 알아요? 중국이 미국의 철강의 60%를 가져가요. 우리 15% 장악하고 있고 60% 시장을 우리가 먹으면 미국 철강 시장 우리가 75% 장악하는 거네. 중국 26% 그 소비 시장 개나 줘버려요. 안 먹어도 되죠. 왜? 철강만 그런 줄 아세요? 알루미늄, 소비재, 핸드폰, 전자제품 그거 다 장악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 세계 2위의 GDP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 하나 잡아서 2위의 GDP 국가 됐죠? 그거 안 될 거라 보세요? 아니 왜 이런 코딱지만한 26% 중국 시장을 갖기 위해서 이 거대한 미국의 파이를 버리려 할까? 이런 바보 같은 전략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임종석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포항제철에서 미국 그 철강 시장의 75%를 공급한다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게 사는 거 없는데니까 난리가 나게. 이게 왜 안 보일까요? 이게 왜 안 보일까? 이 반미를 하는 순간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공부를 못해서 머리가 무식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데모하느라 공부 안 했던 애들이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하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공짜로 먹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거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포기했잖아요. 아, 나 그러니까 저걸 보고는 진짜 한심한 거죠. 이러면서 자꾸 미국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얘들은 왜 사춘기적인 사고방식이 나이가 40대가 돼서도 안 바뀔까요? 어? 인생을 많이 살아봤는데. 저런 애들을 믿고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도급일, 대마을. 응? 이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가니까 공짜로 다 볼 수 있더라고. 도급일의 끝 결말이 뭐예요? 니콜 키드만을 배신했던 마을 사람들 다 뒤지죠. 지금 한국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개판이 될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가. 응?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국제 질서에서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해? 배신을 할 상대를 봐가면서 배신해야지. 응?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